인식에 대한 조사를 보면 사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래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어떤 문제가 나거나 그런 건 다 네가 관리한 그것을 부모가 책임질 것이다 이런 말하자면 각서에 그렇군요. 사인을 하는 수는 이제 그런 수준이죠. 맞아요. 해야 되는 일을 자꾸 안 하고 시간을 자꾸 놓치고 아니면 그들이 만드는 것을 지켜보면 개인이 의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해주실 교육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이제 전문가 선생님은 김보경 박사님으로요. 이제 작년에 이제 뭐 0에서 5세 골든 브레인 육아법 쓰셔가지고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심리학 박사 김보경이라고 하고요. 네.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고 전공 분야는 의사결정이라는 음. 분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뇌의 측면에서 연구도 하고 음, 그것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과는 스튜디오 B라는 채널을 통해서 육아에 고민이 있는 부모님들과 뇌과학과 심리학 기반으로 뭐 컨텐츠도 제공을 드리고 음. 컨설팅도 하면서 한국 부모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디어 문제에 대해서 음.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시고, 제가 다른 나라 분들하고도 프랑스 어떤 부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 미디어 중독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인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주제라서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뇌과학자로서 요즘 세대들의 이 미디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리고 어떤 뭐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사실 미디어 사용을 관리하는 측면은 뭐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또 사실 음,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어른이 더 문제라고 볼 수도 맞습니다. 있고 네, 아이들은 그래도 어른의 감독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른은 어른을 감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른들도 음, 미디어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음, 중독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아래에 중독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과의존이라고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 산다, 미디어에. 음, 그래서 음, 특히 미디어 중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과도하게 하거나 이제 그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음. 의존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뭐 Z세대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 어린 아이들은 세대가 음, 달라요. 그 MZ 세대 할 때 지는 음, 사실 이미 성인이고요. 네. 2008년 정도를 네네. 기준으로 그 이후에 출생한 음, 친구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 그러니까 Z가 알파벳이 끝났잖아요. 네, 다시 알파 음.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알파 세대의 특징은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는 세대. 그렇겠네요.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스마트폰이 발명됐느냐 아니면 태어난 시점에 이미 세상에 스마트폰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또 이제 세대를 좀 구분을 하거든요. 세대의 음, 흐름이 또 달라요. 태어나서부터 음. 스마트폰이 있는 세대들은. 그럼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이 있는 세대들은 이제 부모님이 그 M세대 정도 그렇죠. 되실 거 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스마트폰에 굉장히 능숙하시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박사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그렇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이 사실은 복잡성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스마트폰이 존재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음,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사실 스마트폰을 육아 도구의 하나로 이미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 세대와 이제 음, 양육의 방식이 다르고 그 아이들의 성장 스타일이 되게 달라지게 되는데 그 태어나서부터 물론 이제 뭐 2살 전에는 보여주지 마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그 당시에도 좀 있었지만 아기 때부터 보여주고 예전에는 이제 TV 스크린에서 틀어줘야지만 볼 수 있었는데 손에 쥐어주고 어려서부터 손에 들고 네, 다니면서 네네.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세대의 특성이 다를 것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실제로 음. 좀 다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자책도 문제도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고 이제 종이책에서 벗어나서 전자 교과서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그 미디어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대인데 교과서까지 전자책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고 했을 때의 많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공감도 되실 것 같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전자교과서가 꼭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전자교과서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전자교과서를 보급하기 이전에는 기기의 보급이 있을 거예요. 모두 1인 1 디바이스가 있어야지,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아이들이 그걸 펴놓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계를 보급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들으면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집에서도 폰 가지고 뭐 게임한다, 뭐 한다,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서 문제인데, 맞아요. 학교에서까지 그거를 줘야 음, 하느냐라는 것이 보통 가지고 계시는 불만 사항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기기 보급에는 일단은 찬성을 해요. 음,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너무 많이 쓰는 거, 뭐 게임을 하는 거, 영상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고민이지만 사실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계층 간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노트북이나 PC가 있느냐 없느냐, 스마트폰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인터넷에 액세스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기기를 보급하는 것은 그 격차를 줄이는 데는 일단 저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은 다 디바이스를 학교에서 준 것이 있거든요. 이미 아, 다 가지고 그렇습니까?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4학년, 2학년인데 첫째는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매일 들고 다니고 둘째 같은 경우는 집으로 보내진 않고 학교에 놓고 이제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이 허락한 시간에 뭐 이거를 써라라고 하면 그 시간에 쓰고 수업 시간에 1인 1기계를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기계가 없이 아예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 나는 뭐 대안학교로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닌 이상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죠. 와서 시대를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사실은 기계가 보급되고 그것을 학교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좀 더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 게 첫 음, 번째는 정보화 내지는 이제는 AI가 뭐 우리의 직업을 빼앗을 것이다. 뭐 네. 이런 우리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인식에 대한 조사를 보면 그 음, 인식도 계층 간의 차이가 좀 나요. 네. 그래서 사실 AI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뭐 일의 효율이 올라갈 것이다. 공부하는데 내가 이걸 더 잘 써서 더 좋을 것이다. 내가 더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래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오, 반대로 AI에게 내가 직업을 빼앗길 것 같고 뭐 인간이 기계에게 질 것 같고 되게 두렵다, 불안하다, 무섭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오히려 AI 기술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받아들인다라는 어, 보고가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저는 그것을 다루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고 네가 필요할 때 어떤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완전히 네, 환경이 바뀌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할 수 음, 없고. 네네. 하지만 이제 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예, 모든 것이 이제 전자화 되어 버리면 이제 종이책을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음, 사실은 그 부작용은 이미 음, 있어요. 이게 네네. 전자교과서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네네. 이미 미디어 사용 시간이 너무 많은 아이들은 네네. 당연히 그 외의 활동을 못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학교와는 별개로 조금 지금 당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 일단은 제가 이 인터뷰 하기 전에 조금 찾아봤는데 이제 한국 네.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미디어 사용하는가? 근데 뭐 음, 통계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니까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어, 정도로 나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요. 자는 시간보다 더 많이 평균적으로 한 네네. 8시간 정도를 접속해 있는다. 그러니까 뭐
채팅을 하든 게임을 하든 뭐 맞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사실 깨어있는 음, 시간 중에서 대부분을 이거를 보고 있다, 뭔가 기계를 보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것은 사실 디지털 기기를 학교에서 쓸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거는 그냥 지금 고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부차적으로 생기는 문제도 상당히 많고 이미 많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미디어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 미디어를 대체할 만한 어떤 문화가 생성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로 음, 생각하는 것은 네. 일찍 기계를 사준다. 어, 네, 일찍 기계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 저희 첫째가 4학년인데 저희 네. 아이도 본인의 폰이나 태블릿 PC가 없고 그냥 학교에서 지급한 그 랩탑만을 사용하지 자기 스마트폰 없거든요. 그리고 아, 걔의 친구들 중에도 스마트폰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리콘밸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응, 그렇다기보다는 응, 네. 아이가 혼자 걸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한국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이든 아니든 어쨌든 휴대폰을 사주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아이가 학교 끝나고 혼자서 학원을 가고 뭐 혼자 친구 맞아요.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연락이 안 되면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네네. 내가 또 특히나 부부가 다 엄마 아빠 다 일을 한다 그러면 아이하고 연락을 해야 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필요하다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걸어서 돌아다닐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 어른이든 뭐 누군가가 어른이 반드시 얘를 차를 태워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픽업을 항상 사실은 하는 문화. 예, 예. 네. 제가 항상 아침에도 데려다 주고 끝나면 네네. 데리고 오고 사교육 일정이 있다고 해도 얘가 혼자 가지 않고 항상 내가 차로 데려다 주고 거기 기다렸다가 끝나면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일단은. 네, 음,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다 사는 나이. 그러니까 보통은 한 중학교 아, 정도부터 미국에서는 한 가지고 중학생 구매를 정도 하고 되면은 사주는 네. 그런 분위기가 네,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물론 가끔 자기 스마트폰 있는 아이도 있지만, 음, 학교에서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일단 하고,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고, 어, 그 학부모 사인을 학년 초에 받아요. 그러니까 기기를 아, 개인 기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네가 뭐 필요해서 그 기계를 학교에 가지고 온다면 뭐 잃어버렸다거나 뭐 그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나거나 그런 건 다 네가 관리한다. 그것을 부모가 책임질 것이다. 이런 어, 말하자면 각서에 그렇군요. 사인을 하는 각 학교에서 그렇게 나름 예, 예.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는 분위기가 있군요. 네. 만약에 그게 또 음, 학교에서 뭔가 장난치다가 애들이 망가뜨렸거나 네네. 잃어버렸거나 그러면 이제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막 이렇게 번질 수 있으니까 어, 아예는 가급적 갖고 오지 않도록 하고 네,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아이는 일단 거의 없죠. 그게 가장 큰 문제겠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작이 잘못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2007년, 2008년 이 정도에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 아이들을 키울 때. 그때 막 생기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서 이제 그때 참 저는 너무 이게 위험하다 생각을 했었고 안 사주고 싶었지만 이제 친구들이 다 사는 분위기가 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저는 또 기억이 나기는 하거든요. 그때 똑같이 이런 위험도를 좀 같이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정말 순식간에 물밀듯이 들어왔다? 약간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일이 이렇게 벌어졌고 이미 예, 이제 뭐 다시 뭐 되돌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이거를 뭐 끝까지 좀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되게 미루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미뤘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 들어갔을 때 사줬다. 그럼 그때 또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나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런 문화도가 그쪽에도 있는지.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그만큼 자라지 네. 않아서 제가 직접 음.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네. 보통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그러니까 음. 스마트폰을 몇 시간을 보느냐의 문제보다는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다른 것을 못하는 것이 이제 보통 문제가 되죠. 어. 제일 되는 건. 그러니까 음. 저는 또 병원이랑은 조금 다른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일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어려움을 이제 풀어줄 것인가를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 오셨을 때는 뭐 학교에 자꾸 지각을 하거나 숙제를 제대로 안 해가는 아니면 음, 부모와 자꾸 갈등이 너무 크게 빚어지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만났는데 이제 그 음, 밑에 있는 원인이 스마트폰인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 아이는 완전히 게임 중독이다. 이런 거면 사실 이제 병원을 먼저 찾아갔을 텐데, 이제 그런 수준은 음, 아니지만, 예를 들어 숙제하면서도 계속 하나 조금 하고 스마트폰 보고 조금 하다가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면서 뭐 한 시간에 할 게 세 시간 네 시간이 되고, 자꾸 부모님은 그만 보고 숙제를 해야지라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갈등이 빚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빚어지는 경우. 예. 거의 뭐 그런 경우, 일반적인 가정들이 거의 다 네, 지금의 한국의 어느 가정도 다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음, 중국의 진단을 받는 친구들은 사실 소수고, 음. 대다수는 이제 그런 수준이죠. 뭐, 맞아요. 해야 되는 일을 자꾸 안 하고, 시간을 음, 자꾸 놓치고, 아니면, 네. 막 밥 먹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음, 내려놓질 못하고, 자꾸 5분마다, 3분마다 계속 이렇게 확인을 음, 해야지만 안심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모습을 보는 이제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다 음. 보니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디어 문제 얘기해 주신 김에 박사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내용들 몇 가지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른데 네. 사실 취약이면 저는 네. 그거는 아이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아이는 자기 기계도 없고 뭐 비밀번호도 부모가 풀어줬고 와이파이 연결도 부모가 해줬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부모의 문제다라고 문제다. 네. 일단은 말씀드리고 시작을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육아의 좋습니다.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음, 제일 첫 번째로 들어있는 해결책이에요. 아이가 음, 운다고 쥐어주고 떼쓴다고 쥐어주고 네. 아 내가 자꾸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얘가 자꾸 놀아줘 하니까 이거를 보여주면 조용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뭐 만 2세 이상 어느 정도 봐도 괜찮다는 나이가 됐다면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 좋은 것을 보고 약속한 시간이 되면 그냥 끄는 것. 음, 그 음. 정도로만 지켜도 사실은 미취학 연령에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금방 바뀌고 부모가 네, 네. 마음을 먹고 그렇게 아 이제부터 자꾸 아무 때나 쥐어주지 말고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만 보고 꺼야지 애가 좀 처음에는 뭐 떼쓰거나 울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굳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실행하시면 사실 어린 친구들은 금방 적응을 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는지에 네, 네. 답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간 정도 한 네네네. 3학년 정도까지가 되면 음, 이제 그냥 30분을 볼 거냐, 40분을 볼 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다른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같이 봐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고 있고, 음, 학교 생활 잘 하고 있고, 뭐 본인에게 주어진 일정을 잘 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고 있는가. 아, 그리고 이렇게 뛰어내면 사실 남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그 아, 시간을 뭐 게임한다? 그러면 별로 음, 그렇게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을 게임 시간이 뭐 스마트폰 시간이 원래 해야 되는 것을 파고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는데 음, 폰을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건 분명히 다른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은 봐요.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는. 그리고 네네. 그거를 이제 시간을 몇 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몇 시에는 자야 되고 그다음에 음, 숙제가 만약에 있다면 몇 시 전에 숙제를 끝내야 하고 밥 먹는 시간에는 폰을 내려놔야 하고, 그럼 이제 온 가족이 음, 다 같이 해야겠죠. 엄마, 음, 아빠도 다 보지 않고 이 시간에는 폰을 보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이 큰 구조, 일과의 구조를 잡아서 그걸 지키는 것. 그리고 그거는 네. 아이가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당연히 부모님이 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일찍 일어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대화하고, 요렇게 일과를 잡아주시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제일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해 특히 주시는 것 제일 같습니다. 중요한 건 네네. 운동이에요. 네. 네, 운동을 운동. 못하는 친구들이 보통 음, 심심하니까 할 게 음, 없으니까 라고 맞아요. 생각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제 미디어하고 쓰게 되는데 음. 운동하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그렇죠. 시간 이상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보통 저는 음, 권하거든요. 뭐 가급적 거의 좋네요. 매일 나가서 좀 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좀 격렬하다 뭐 농구 뭐 축구 이런 수준의 운동을 주 3회 1시간
정도를 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이 미디어를 쓸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저희 물론, 아들도 예를 들어 음. 평일에는 미디어 시간이, 그러니까 노는 용도의 미디어 시간이 월, 화, 목, 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 그냥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른 대체적으로 우리가 네. 아이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할 활동들의 액티비티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예, 그게 저희 어떻게 가장 큰 친구,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대체적인 어떤 액티비티. 네. 맞아요. 이거를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갈등과 싸움이 되기 쉽고, 학교 끝나고 자기 전까지 이 남아있는 시간에 이 아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즐겁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이에요. 아, 네네. 그리고 그게 재미있는 것을 그렇게 화면 밖에서 재미를 계속 찾으면 아이가 또 쉽게 적응을 하기도 예. 하고요. 문제는 그리고, 10대죠. 이제 10대. 10대, 궁금합니다. 10대 보통 어, 제가 학생도 따로 만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어, 잘 안 아, 되고 직접 컨택을 상담을 하시는군요. 네. 보통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요청을 오셨을 때. 하시지만 네네. 대화를 해보고 네. 가급적 이제 학생과도 한 번을 따로 만나서 왜냐하면 그 아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랑 부모님이 걱정하는 포인트가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 외의 것을 하기가 어렵고 왜 그렇게 폰을 계속 봐야만 한다고 느끼는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그렇죠. 들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SNS와 플러스 메시지. 그래서 그렇죠, 메시지 그렇죠. 놓치는 거를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음, 많아요. 맞죠. 친구들끼리 이제 그룹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잠깐만 안 보면 막 몇백 개씩 쌓여 있는데 그걸 어, 나만 안 끼면 이게 되게 놓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것도 이제 어떤 게임인지 종류에 따라 이게 아, 게임의 양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본인의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냥 무조건 1시간 해라. 뭐 몇 음, 시 이후에 안 된다. 약간 그렇게 딱 자르기보다는 아이가 음, 미디어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뭔지를 좀 들어봐야지 된다고 음, 생각해요. 그럼 아이가 음, 이게 없으면은 잃어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는 만족이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해주고 대신에 그 미디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네가 잃어버리는 게 뭔지를 이제 객관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같이. 네가 인지적으로 수정을 그렇죠. 해주시는 아, 그런 사실 작업들을 하셔야 되겠네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음. 이 아이들도 본인도 이미 대부분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도 네네. 이렇게까지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가끔 네. 시도해보는 친구도 있고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어, 마음을 먹었지만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음, 나는 할 수 없을 거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친구도 많이 있기 어,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예. 어쨌든 그 아이에게 마음에 생긴 어떤 그 공백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좀 파고드는 그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들이 만약에 그럴 여유가 없으시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솔루션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이게 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음.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빠져 있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이제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주변에 이미 네, 만들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이제 맞아요. 많이 있고 그 분들이 만드는 것을 지켜보면 음. 개인이 의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 네. 한 번 여기에 빠지면 다시 자기가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라는 것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음, 예를 들면 유튜브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박사과정 학생일 때 오,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 음, 영상을 재생하면 그 영상이 화면 전체를 덮어버리면서 시계가 오, 원래 위에 나오잖아요. 네, 네, 맞아요. 원래 상태에는 시계가 위에 음, 조그맣게 있는데 네, 전자시계가 네. 유튜브 재생하면 이게 덮어버리면서 시계가 사라지죠. 사라지는구나. 네. 아, 그게 처음 생긴 걸 보고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너는구나. 아, 이제는 큰일 그러셨구나.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되게
기억이 나요. 기억에 남으시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잘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서 네,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게요. 밤새도록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조금이라도 더 보게 할 더 수 보게 있을까? 할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뭐 그죠. 한 그건 살짜리 또 15살짜리 그분들의 몫이고, 어쨌든 자기조절력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마음에 되게 막 이중적인 마음이 드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린 이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음, 발달하는 것이고 아무리 10대여도 아직 충분히 발달했다고 보는 시점이 안 왔는데 그 네. 친구가 혼자서 너무너무 음, 재밌는 거 조금만 하고 그만해라 라고 했을 음, 때 아이가 다 통제하기가 쉽지 음. 않죠.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박사님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 참고가 될 이야기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그 앞으로도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 상담해 주시면서 이제 좋은 역할들 잘 감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